네, 오늘은 영어 공부 못하는 아이 특징 5가지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영어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몇 개는 이제 일반 공부하고 좀 겹치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학원 경력만 20 년입니다. 원장 경력은 5 년이고요. 정말 수많은 DB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스터디라기보다는 거의 메타 분석에 가깝다. 그래서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요. 예. 예. 제 애한테 말한다는 느낌으로 좀 얘기 드릴 테니까 좀 꼼꼼히 좀 봐 주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운동해서 몸 좋아지는 거나 공부해서 성적 올리는 거나 거의 필요한 자질이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끈기 있고 꾸준하고 노력하고 스마트하고 이러면은요 대부분 운동을 잘하죠. 예. 그리고 끈기 있고 꾸준하고 노력하고 스마트하면은 대부분 공부를 잘하죠. 물론 여기서 약간의 뭐 재능은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좀 이게 기분 나쁘겠지만 좀 봐 주세요. 예. 제 이제 안 좋은 몸에서요. 몸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 저도 이제 운동도 저는 몸을 만들어 봤고 예 공부도 좀 할 만큼 해 봤고 심지어 이제 최근 몸인데요. 이게 예전 몸이고요 이거는. 예. 최근에는 제가 이 정도까지 근데 뭐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 몸을 좀 만들어 봤다. 아유 빨리 끌게요. 예. 그래서 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원리를 어느 정도 좀 깨달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좀 신뢰감을 갖고 좀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예. 뭐 안 들어도 자유죠. 예. 본인이 안 듣겠다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요. 진짜 말 안 통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존중은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좀 공부 못하는 아이들 특징 보면은요. 이제 일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규 분포의 양극단에 있는 애들 있잖아. 10,000명 중에 1 명, 1,000명 중에 1 명. 이런 아이를 갖다 놓고 난 그게 되던데?'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 오늘은 저는요 99 명, 100명 중에 99 명, 1000명 중에 90 뭐 998 명 요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를 할 거고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가져와서 그런 애들 있던데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는 일단 공부 좀 못하는 아이들 특징 보면은요. 몰아서 암기를 해요. 예. 사실 저도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닌데 저도 몰아서 암기했다가 영어 점수가 안 올랐던 학창 시절의 경험이 있거든요. 적혀 있죠. 빨리 암기하면 빨리 까먹어요. 아니지 않나요? 암기가 된 건 된 거잖아요. 봐 드릴게요 제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노력을 해서 외워도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외우고 나서 20분 뒤면은 58%가 소실이 돼요. 1 시간 뒤면은 미안해요. 58%만 남고 44%만 남는 거죠. 여기는 35%만 남고 9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1 시간만 지나도 반 이상이 넘어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물며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게 지금 이렇게 잘 머릿속에 안 남는데 빨리 암기한 거는 더더욱 머릿속에 안 남겠죠. 예 그래서 빨리 까먹는다라는 거고요. 너무 시각적으로만 암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아 나 이 단어 봤어.' 해석만 쓱 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감각을 좀 적게 쓰면은요. 이게 언어가 우리 몸에 감각을 많이 써야 기억하거든요. 우리 외국 가면 어때? 듣는 것도 영어, 보이는 것도 영어, 말하는 것도 영어, 쓰는 것도 영어. 영어 빨리 늘죠. 그쵸 그러면. 근데 계속 영어를 보기만 해. 암기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원 같은 거 들으면 너무 좋은데 음원. 음원 들으면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안 들어요. 그쵸? 그래서 너무 시각적으로만 암기를 하던가 아니면 막 쓰기만 해, 무지성으로. 이런 친구들은 좀 단어를 금방 까먹는 경우가 생긴다. 금방 까먹는다라는 거는 암기해도 암기해도 까먹는다.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통과하려고 암기를 해요. 이참 학원에서는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통과하려는 그 의지 자체를 좀 가지라고 테스트를 보는 거긴 한데요. 제 예를 좀 한번 들어 볼게요. 단어장 보면은 이렇게 뜻이 하나만 있진 않아요. 우리 한국말로 가다라는 말도 앞으로 가다가 있고 정신이 나가다, 맛이 가다, 뭐 하늘나라로 가시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신이 나가다라는 건 미친 거잖아요. 이때 가다는 그냥 상황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다? 이건 죽은 거잖아. 근데 산 상태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상태로 바꾸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때 이제 가다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영어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보면 지역이란 말도 있지만은 부분. 사실상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 우리 신체 전체가 있으면요. 그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region이라고 부르고요. 전체 세계 지도에서 또는 전체 국가에서 특정 부분을 우리는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뭐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1:1 대응을 하는 거야. 이거를 region, 이거를 지방, 지방 막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죠. 지방이구나.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따뜻한 지방? 뭐죠 이거는? 가슴 지방? 예, 가슴 부분이 아니라 가슴 지방으로 가는 거죠. 실제로 이런 애들 많아요. 예, 본인일 수도 있잖아. 엣지 뭐예요? 가장자리. 예, 근데 뭐도 있어요? 유리함. 이게 원래 이제 앞쪽에 있으면은요. 앞쪽 가장자리에 있어 봐요. 뭔가 유리하잖아. 맨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칼의 가장자리는 날이잖아.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각 뜻에 맞는 예문들이 적혀 있지 않는 단어장도 있고요. 이렇게 예문을 좀 잘 쓴 단어장도 있어요. 단어 얘기도 할 말이 많은데 여기는 우세하다라는 말이잖아. 근데 여기는 어때요? 테이블의 가장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보면은 수도라는 말도 있고요. 이게 사형이라는 말도 있어요. 네, 볼게요. 뭐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요거 수도겠죠? 여기 sentence는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문장이라고 나와 있죠. 밑에 다시. capital sentence는 뭐예요? 이상하게 암기한 친구들은 뭐가 돼요? 사형 문장이에요. 사형 문장? 사형으로 뭐 문장을 사형당할 때 문장을 썼나? 뭐 이상한 뭐 해석을 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독해가 안 된다고 할 때 단어가 좀 잘 안 돼요. 자주 까먹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요. 암기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될 때가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도를 암기를 했다. 그러면 사형도 암기를 해야죠. 사실 좀 괜찮은 단어장 보면은요. 여기서 단어장 선택 팁까지 말씀드릴게. 왼쪽에 왜 이렇게 유의어 다이어가 많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는 단어장들도 있어요. 그러면 살짝 그거 봐. 원래 캡틴 알죠? 우리 모자에 쓰는 캡. 캡이 원래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우두머리는 뭐예요? 수도 아니야? 예. 머리에 쓰는 거는 캡이고요. 그 단체의 우두머리는 캡틴, 대장이잖아요. 그쵸? 문자에서 가장 큰 우두머리는 대문자고요. 뭐 이건 자산 뭐라고 해야 돼?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자산? 우두머리는 자산? 머리를 자르는 건 사형이죠. 예. 이거는 사형 선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음 제발 이 단어 하나만 암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암기를 하고요. 이 수도만 쓰고 온다고 단어를 암기한 게 아니라고요. 요런 거는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뜻하고 어떻게 들어야 돼요? 예문까지 봐야죠.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음원까지 들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얼마 전에 뭐 티처스 이런 데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음원을 듣던데 아무튼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자 여기 다시 가서 통과하려고 암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해석에 활용을 하려고 암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뜻 하나만 딱 암기를 한다 그러면 물론 이건 가능하지. 뭐가 있을까? 지갑. 지갑은 지갑이지. 예,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나만 암기해도 해석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들은 절대 해석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하려고 암기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해석에 활용하기 위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꼭 예문을 보셔라. 세 번째 친구. 과목에 감정을 넣어요. 예, 예. 저도 상담하면 되게 많은데요. 좀 갈리거든요. 문과 애들은 수학을 진짜 수학의 감정이 있어 좀. 예. 근데 이과 애들은 영어의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또 영어 너무 싫어. 이게 싫다라는 말을 본인이 달고 살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싫어, 싫어 그러면 진짜 싫어지거든요. 당연하잖아. 우리 그 뭐라 그래 그거를? 자기 암시라고 하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진짜 말이 씨가 돼요.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괜히 그런 속담을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의식적으로 영어 싫어, 뭐 수학 싫어 이런 감정을 넣으면 안 돼요. 사실상 수시로 여러분들 대학교 간다고 했을 때는 영어 과목 하나만 잘 안 나와도요. 대학교 가는 게 굉장히 제약이 커지거든요. 일단 주요 과목이잖아. 예. 그쵸? 네 번째 특징. 복습보다는 여러 과목 3 번부터는 공통이죠. 여러 과목 공통. 복습보다는 수업 듣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열심히 다녀요. 특히나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다 마찬가지겠다. 예. 탐구는 그나마 좀 그게 덜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탐구도 뭐 어느 정도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영어 문제를 틀렸어. 근데 해설을 해 줘. 선생님이 열심히 해석해 줄 거 아니야. 그 해석은 내가 한 거예요? 선생님이 한 거예요? 선생님이 한 거죠. 그래서 알겠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답에 접근했는지 알겠어. 근데 문제는 다음번에 자기가 혼자 풀려고 할 때 또 안 읽혀. 그럼 또 무슨 문제? '아 나는 또 단어를 모르나 보다. 기본이 부족하다. 해석이 안 돼요. 뭐 읽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복습량 부족이에요. 자기가 혼자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는 법을 1 시간 정도 티칭을 해 줬다고 본인이 손흥민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맨날 손흥민 걸 봐요. 그럼 손흥민이 돼요? 아니죠. 손흥민한테 1 시간 배웠으면 적어도 자기가 1 시간 복습은 해야지. 근데 복습을 거의 안 해요. 해도 복습을 좀 이상한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점수가 안 오른다. 복습 어떻게 하냐 보여 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가 하나 분석서 같은 거를 하나 인터넷에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밑에를 가리는 거야. 이 밑에 해석 나와 있잖아요. 이런 좀 이쁜 분석서를 하나 좀 어디서 찾아봐. 그럼 이 밑에 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있잖아요. 이 한국말 해석. 여기를 가리는 거예요, 손으로. 손으로 가려 놓고 혼자 해석을 해 봐. 이렇게 가려 놓고. 가려 놓고 손으로 해석을 해 보고 확인해 보고. '아 그럼 내 해석이 맞아?' 그럼 넘어가. '내 해석이 틀렸어?' 그러면 해석 틀린 구간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석하는 방식도 좀 공부를 해 봐야 점수가 느는데 애들이 이걸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저희 학원 1 등급 애들 꽤나 많거든요. 예 그 친구들 보면은요. 제가 이 과정을 강제적으로 시켜요. 그냥 정말 쭝얼쭝얼대면서 해요. '아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결국 점수는 오르거든요. 그래서 복습보다는 수업 듣는 거 위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점수가 안 오르고요. 반대로 뭐예요? 복습을 좀 해야죠. 예. 3 시간 공부를 했으면 3 시간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 방식의 문제. 예 그쵸. 예. 공부 방식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거 딱 가져오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은요. 이 망각곡선의 주기를요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제자가 아니라 조교 중에 한 명이 당일 복습에 강박을 가진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간 친구인데 뭐 여러분들 눈에는 아예 뭐 의대도 아니고 그러겠지만 그 친구의 특징은 학원을 거의 안 다니고 학교에 갔다 오면은 그냥 학교 관련된 공부 복습부터 해요. 뭐죠? 까먹으려고 할 때 까먹는 주기를 다시 올리죠. 까먹으려고 할 때 이 친구들 중에서 좀 더 변태적인 애들은 오답 노트를 만들어. 그럼 또 까먹으려고 할 때 그 오답 노트를 다시 보면서 다시 안 까먹어. 그러니까 안 까먹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돌아가서 나는 이 방식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더 많아. 무슨 강사를 찾아요. 강사도요. 올바른 공부 방식을 잘 안내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거는 공부에 대한 효율을 올리기, 그리고 공부 방식을 잘 가이드해 주기,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좀 흐트러질 때 관리해 주는 역할. 아무래도 누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긴장되잖아. 예. 그런 역할이지 사실 뭐 나는 가끔가다 이런 거 보면 좀 소름 돋는 게 '아 수업 듣고 올랐다.' 아니 이거 네가 올린 거야. 강사가 올린 게 아니라. 네가 올린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하던 공부 방식의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수정을 했을 거고 뭐 아니면은 포텐이 그때 터진 거죠 뭐. 예. 중요한 건 공부 방식이다. 그래서 공부 방식에 좀 변화를 줘 보세요. 그래서 복습하는 방식, 단어 공부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제하고 똑같이 오늘 공부하는데 오늘 점수가 오를 수는 없어.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어 공부 못하는 아이들 말고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서 암기하지 마. 예. 통과하려고 암기하지 말고 해석에 적용되도록 예문 꼼꼼히 봐. 과목에 감정 넣지 말고요. 담백하게 가세요 그냥. 예. 나중에 일할 때도요. "일하기 싫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보면 꼭 일을 나중에 퇴사를 하거든. 그러지 마시고. 아니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 가르치기 싫어." 그럼 언제까지 이 일을 하냐고요. 그냥 가르치는 거죠 열심히. 성적 올리면 기분 좋고 걔가 나로 인해 뭐 인생이 바뀌고 예. 말은 하지 말아라 이런 거. 감정 넣지 말아라. 그리고 복습을 해라. 예. 복습 안 들으면 점수 안 오른다. 그리고 공부 방식 좀 바꿔라. 예. 분명히 이런 거 있을 거다. 요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이 5 가지만 좀 지킨다면은 여러분들도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예 이어서 제가 방송 켜 보도록 할게요.